네, 안녕하세요. 두발로 병원의 김지범입니다. 네, 제가 수술을 하느라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10분 정도 좀 늦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발목 인공관절의 실제 수술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발목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염증의 원인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죠.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발목 관절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부분은 발목 관절에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연골이 닳은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수술이 있지만 연골이 완전히 닳았을 때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완전히 닳은 상태를 저희가 말기 발목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말기 발목 관절염의 수술 중에서 요 근래 발목 분야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는 게 인공관절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게 뭐지 내 몸에 무슨 플라스틱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체에 무해하고요. 저희가 이런 수많은 충격을 견디는 데에는 이 강화 플라스틱이 제일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릎 인공관절에도 쓰이고 있고요. 저희 발목 인공관절에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인공관절에 이러한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화 플라스틱이 합쳐져서 인공관절이 하나의 세트가 되고요. 이렇게 연골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없어져 있는 발목 관절염이 있는 환자를 인공관절을 치환을 하면 위아래쪽에 뼈 쪽에는 금속이 붙고 가운데는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거기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이 플라스틱이 연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이 이제 지금은 가장 각광받는 수술입니다.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2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발하고 발목만 마취하는 걸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절개선은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발목의 중앙 부위로 저희가 보통 들어가고요. 미국에서는 발목의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이 다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옆으로 들어가는 외측 복사뼈 쪽으로 들어가는 인공관절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부분이 들어오질 않아서 모든 병원에서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그러면 발목의 가운데 쪽으로 절개선을 넣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 이것도 이제 병원마다 다르죠. 하지만 이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뒤에 상처가 안 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안 낫게 되면 걔가 2차 감염으로 돼서 발목의 인공관절을 안쪽까지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 그럼 인공관절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원 기간은 상처가 안정화될 때까지고 최소 4박 5일이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 과정은 뼈를 저희가 이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부위에 뼈를 절제를 하고 새롭게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과정으로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킬들이 되게 많죠. 이게 제가 항상 인공관절 수술은 발목 분야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 같다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온갖 다른 곳에서 익혔던 스킬을 인공관절 할 때 뭐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만나면 이런 것들을 하고 저 상황에 만나면 저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마다 다른 스킬과 술자에 손을 좀 많이 타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뭐 환자분들이 일일이 다 아실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큰 골자는 인공관절이 들어갈 부분을 깎아내서 공간을 마련을 하고 인공관절을 넣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무릎의 인공관절과 가장 다른 점은 왜 발목 관절염이 왔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유는 발목의 인공관절 자체가 아직은 수명이 무릎만큼 길질 않습니다. 무릎은 뭐 지금 25년, 30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오래 쓸 것 같고요. 고관절은 거의 영구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지금 15년에 85%, 100명 중에 85명은 15년이 지나도 괜찮은데 15명은 망가져서 새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보호가 있어요. 왜 이러냐면 발목 관절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무릎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그 주변에 관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발목은 그 아래쪽에 발효관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관절에서 틀어진 것 때문에 발목에 관절염이 온 거라면, 즉 평발과 오목발 등 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때문에 온 거라면 그 부분을 같이 해소를 해줘야 인공관절이 오래 쓸 수 있어요. 또는 발목을 계속 많이 삐는 것 때문에 발목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관절염이 온 거라면 인대를 또 튼튼하게 꼬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발목 관절염이 왔을까를 생각을 해서 이 공간을 뼈를 절제하고 인공관절을 끼는 데에만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이 인공관절을 끼고 나서도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그래서 제가 밑에 사진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굉장히 평발이 심한 환자죠. 이게 평발이 심하면 발목에서 이렇게 확 꺾이잖아요. 바깥쪽으로. 이런 발목에다가 제가 발에 대한 것들을 치료를 하지 않고 인공관절을 껴놓으면 오래 못 가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발목을 내가 한번 삐면 발목에 있는 뼈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평행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런 충격을 계속 받으면 또 인공관절이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면서 인공관절을 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그런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한다.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변형이 심한 변형이 심한 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목 관절염이 왔다. 그거는 인공관절이 오래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저희가 발목 관절 유압수를 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공관절 수술의 재활 과정은 저는 이제 통기부스를 하고 4주 하고 걸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체중 부하를 하냐 안 하냐는 사실은 선생님들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깁스 기간도 좀 다른데요. 어쨌든 저의 프로토콜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을 수술한 뒤에 4주 기부스를 한 다음에 4주 재활을 하면 어느 정도 활동에 복귀를 할 수는 있는데 발의 붓기와 통증이 얼마나 회복되는지는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래도 2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목 관절염의 원인이 발의 모양에 있어서 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 통기부스나 목발 기간이 추가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합병증,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명에 저희가 90명은 괜찮은데 10명은 1년 이내에 작은 자잘한 재수술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에도 이 애프터 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잘 해줘야 환자가 진짜 인공관절이 좋은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합병증 중에서 가장 초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상처가 안 낫는 거, 그리고 세균성 감염이 되는 거. 이 두 개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개가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상처가 안 나와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감염이 돼서 상처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 퇴원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맞으면서 입원해 계셔야 되고 안 되면 인공관절을 뽑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것들, 100명 중에 10명 정도 생기는 것들은 다 이런 거예요. 저희가 발목에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관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술장에서 아무리 잘 움직이고 해봐도 마취가 풀리고 힘을 딱 준 상태에서 움직이면 튀어나온 뼈가 이 움직이는 관절 안에서 부딪혀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들을 깎아주는 수술, 또는 인공관절과 뼈 사이가 딱 붙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일부가 딱 붙질 않고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골리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랑종이 생기는 경우에 골리식을 해줘야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재수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제가 실제로 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발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무난하게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였고요. 걸을 때마다 굉장히 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엄청 부어있죠. 앞에서 봐도 부어있고 옆에서 봐도 많이 부어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모습을 보면 이 양말을 안 신은 발이 아픈 쪽 발인데요. 왔다 갔다 걸으시는 모습이
아픈 쪽 발로 잘 차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아픈 쪽 발이 이 앞을 보질 못하죠. 발가락 옆을 보고 있잖아요. 저렇게 걷는 이유는 앞을 보면 발목이 너무 움직여야 되니까 환자분이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딱딱딱 걷는 거예요. 발목을 안 움직이게 걷고 싶어서. 이제 저런 이제 걸음걸이가 저는 이제 진료실에 있을 때 저런 걸음걸이로 들어오면 아, 이거는 발목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 경골과 거골 사이에 공간이 전혀 없는 말기 발목 관절염이어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속과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발목에 인공관절을 넣었고요. 인대가 살짝 늘어진 소견이 있어서 인대를 다시 강하게 꼬매줬고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이 늘어난 거거든요. 제가 깎아서 넣은 게 아니라 살짝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완전히 압착된 채로 계속 지내다가 벌리게 되면 아킬레스 힘줄이 대부분 짧아져요. 그러면 발목의 움직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짧은 아킬레스 힘줄을 살짝 늘리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대 수술과 짧은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는 수술은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세트 메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준 후에 얘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주변의 힘줄, 인대를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재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4주 통기부스하고 4주 재활하고요. 환자는 2개월 차에 생활에 복귀를 했습니다. 붓기는 살짝 남으셨지만요. 그리고 수술 후 2년 차 보면은 발목에 붓기가 없는 상태로 걷는 것도 아까 걸으셨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걷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2년 차에 굉장히 만족하셨던 사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발목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오기 때문에 수명이 걱정이 돼서 잘 인공관절을 안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거의 무조건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발목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다 같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상해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을 굳혀버리면 발목 관절이 해야 될 일을 아랫 관절이 해야 되는데 아랫 관절이 못해요. 그 아랫 관절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통증이 더 오고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대부분 인공관절을 해야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원래 활동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해도 생각보다 오래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50대 여자 환자였고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어서 피부가 약간 백화 증상도 있고 피부 혈관도 다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걷는 모습을 보면 이쪽이 이제 아픈 쪽 발인데 잘 못 걷죠. 아파서. 그래서 걸을 때 심한 고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엑스레이를 봤더니 이 발목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완전히 붙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관절들도 조금씩 연골이 많이 달아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살짝 진행한 상황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분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고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환자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대부분 인대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 위아래 관절을 끼면서 늘어나는 정도만큼만 아킬레스 힘줄을 늘려주면 됐고요. 환자는 4주 통기부스하고 4주 재활하고 2개월 차에 생활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술하기 전에 걸음걸이고요. 환자가 수술 후 2년 차에 반대편이 아파져서 반대편을 수술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수술한 쪽은 잘 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 배속이 좀 빨라져서 그런데 변환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쪽이 아픈 쪽 발이고요. 바지가 내려간 쪽이 제가 수술한 지 2년째 되는 발목입니다. 뭐 걷는데 지금 전혀 지장 없이 환자가 잘 쓰고 계십니다. 발도 딱 앞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걸음걸이가 많이 편해지고 실제로 본인이 편하니까 반대쪽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목 관절염이 있으면서 발의 모양의 문제가 심하게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1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인공관절을 할지 아니면 발목 관절을 붙이는 수술을 할지 환자와 이제 오랜 기간 가능한 한 제가 시간을 많이 내서 이야기를 하고요. 환자가 실제로 이 환자는 굳힌다, 인공관절 한다 고민이 많으시다가 수술하기 직전에 정하셨습니다. 이게 인공관절을 하기로. 그래서 환자가 지금 발의 상태를 보면 발이 많이 부어 있고요.
걷는 모습을 보면 역시 이쪽 발로 잘 디디질 못합니다. 절뚝절뚝 걸으시죠. 그래서 이 환자는 발목 관절염이 지금 보면 내측과 위에 쪽에 전반적으로 많이 달아 있는데, 이러한 발목 관절염이 온 이유가 이 경골, 종아리뼈에 대해서 뒤꿈치뼈가 바깥쪽으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에 관절염이 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교정을 해줬습니다. 인공관절을 끼워주고 뒤꿈치뼈를 안쪽으로 넣어줘서 경골, 종아리뼈에 대해서 뒤꿈치뼈가 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해결해줬죠. 그 상태에서 인대와 아킬레스 힘줄을 확인을 해서 잘 움직이게 인대를 재건해주고 아킬레스 힘줄을 살짝 늘려줬습니다. 이 환자는 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반 통기부스하고 목발 짚었어요. 그리고 한 달 반 재활하고 3개월 차에 생활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수술 후 1년 차에 야 이거 수술 전보다는 좋은데 발목 외측에 걸을 때 자꾸만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발목의 외측에 부딪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년 차에 재수술은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수술을 추가로 했죠. 그래서 충돌하는 부위를 시원하게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아줬더니 환자가 이 골 충돌 수술 후 1개월째 이제는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걷는 거를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잘 걷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말기관절염에서의 인공관절 수술은 하나의 좋은 대안이고요. 어느 순간 이제 90% 이상을 저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처럼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발목관절염이 왔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발목관절염을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발목관절의 인공관절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 그리고 어떤 프로토콜을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의 수명 연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수술 하나 더 해? 그럼 딴 데서 하면 그냥 하고 그러면 난 그냥 인공관절만 할래.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수명을 늘리고. 그래서 하나 수술을 더 한다는 의사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여 보고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 주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다음에 좋거든요. 1, 2년. 1년이 지나면 좋아져요. 1년 사이에 서서히 좋아지시다가 1년이 지나면 이제 정점을 거의 찍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럼 병원에 안 오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자동차랑 자꾸 자동차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동차 잘 굴러간다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계속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뼈가 자란 곳은 없는지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수술을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요.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전보다 나은 그리고 원래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확보하는 건강한 발걸음을 약속하는 저희가 이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말기 발목 관절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고준철님이 이제 류마티스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이 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근데 김재현님은 네, 있습니다. 발목에 인공관절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에도 인공관절이 있다.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고준철님이 이제 류마티스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많이 오진 않습니다. 무릎과 손, 그리고 고관절 이런 데보다는 적지만 류마티스로 인해서 발목에 관절염 올 수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하면 최대 몇 년까지 유지되냐? 이제 도갈님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슈죠. 이슈인데 요새 무릎하고 고관절은 거의 문제만 안 생기면 60, 70대에 수술하면 거의 끝까지 다 쓴다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발목 관절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발목 관절은 달아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발목 관절 유압술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수술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치환술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유압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그렇게 걱정하실 이유는 아니고 내가 수술 후에 진정하게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발목 인공관절의 수명에 대한 결과는 100명 중에 85명은 15년이 돼도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을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발목에 오는 인공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발목 관절염이 있거나 발목에 통증이 있거나 붓기가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수술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수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발목 인대 다친 게 심하면 몇 년까지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발목 인대는 다치고 나서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내가 계속 욱신하거나 삔다. 이창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인대가 늘어져서 붙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창님이 만약에 젊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목 관절이 삐면 나중에 관절염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